그래도 적분까지 한 2바퀴는 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말고사 볼 때 좀 편안하다. 중간이 보통 곡선의 접선과 미분까지 나옵니다. 좀 많이 나오면 극대극소와 미분, 좀 적게 나오면 도함수의 정의까지. 접선도 안 나오기도 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아무튼 기말은 미분 활용부터 접분 활용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활용을 중간고사에 출제를 했어도 중복 출제를 합니다. 미분 활용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들 다 미분 활용에서 나오니까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수학2부터는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임의로 시험 범위를 변경하기가 존나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다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자, 33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 p와 4,1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렇군요.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면 그림을 그려봐서 해야 되는데 잘 알죠? 죄송합니다. 잘 모른다고 간주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사실상 뭐 x의 세제곱을 평행이동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누구나 알 거예요. 미분 없이도. 맞아요? 네. 4,1은 뭐 이 정도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거리를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재지겠죠. 아이 좋아라. 그치? 눈으로 다 보이죠? 네.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네. 언제가 최소일 것 같아요? 대충 이 언저리일 것 같죠? 그죠?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이때 누가 있을 때? P가 있을 때 가장 거리가 짧구나. 눈으로 다 보이잖아. 이제 이 다음부터 다 멀어지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보여줄까? 현재 거리가 이만큼이죠. 멀어지네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문제 보면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그래프 위의 점 t, t의 세제곱 플러스 1 위에서의 법선이 4,1을 지난다. 그죠? 점을 지나고 접선과 수직인 이 직선을 법선이라고 부르죠. 얘를. 물론 법선은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 위의 점 t, t의 세제곱 플러스 1에서의 법선이 4,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입니다. 둘 사이 기울기는 t-4분의 t의 세제곱이겠죠. 법선의 기울기는 저걸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역수에 부호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분의 1일 겁니다. 이게 좀 짜증나는 이유는 오차방 정식이 나오는 게 약간 좀 짜증이죠. 3t의 5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는 0인데 딱 봐도 1각이죠. 죄송합니다. 딱 봐도 1각이죠. 다음과 같이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선은 사실상 t가 양수임이 이미 확인되기 때문에 얘네가 0이 될 가능성은 없죠. 이해되시죠, 친구들? 이해되죠?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해도 되냐면 나는 이 점 P가 Y축의 좌측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칠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알죠? 네. 얘를 FT라고 해봐요. 그럼 F'T를 구해보면 15T의 4제곱 더하기 1이거든? 이건 단조 증가죠. 그러면 절편이 하나 나왔어. 1에서 더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네, 그래서 1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네. 뭐 어쨌거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가 1,2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K의 제곱은 얼마겠어요? 10
쉽다 이런 얘기죠. 네. 쉽다. 네. 자, 아무튼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네, 법선 이용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4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이 이거 이 스타일 문제 다 질문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 지금.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 이미 다 나왔나? 앞에서 2개 했었나 보네. 네. 여기서 이걸 물어봤죠? 얘도 사실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총 3개를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얘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단면도만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다만 이제 이거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아무데나 썰면 안 돼요. 아니 니네 설마 막 이렇게 썰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보면 실제 이제 얘를 썰면 이런 형태일 거예요. 비율은 좀 깨지더라도 대충 그려볼게요. 그림 이쁜 게 더 좋기 때문에 비율을 좀 깨뜨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수를 처리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여기는 y예요. 여기는 2겠죠. 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루트 2x예요. 제가 대각선을 낀 평면으로 자르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높이가 3이니까 여기는 3-y겠네. 됐죠? 직육면체 높이, 부피가 최대일 때 직육면체 높이를 알면 되니까 3:2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 여기가 3:2니까 여기 대 여기도 3:2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y를 2배하고 3루트 x, 루트 x를 3배 하면 이 둘은 같겠죠. 3:2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x에 대해 정해버리죠. 네. 그러면 3분의 루트 2, 3-y가 되거든요. 자, vy는 x의 제곱 y가 되겠지. 왜냐면 지금 밑면의 넓이는 x의 제곱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9분의 2 3-y의 제곱 y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얘도 미분 안 해도 되겠는데 또 비율관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얘가 y-3의 제곱을 봐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원점하고 3 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예요? 1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y가 1일 때 부피가 최대가 되죠. 이때 높이 구하랬으니까 높이 그냥 1이죠. 이해하시겠죠? 비가 와서 그런가? 뽑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TV를. 35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 실수 a에 대해서 다음에 최대값.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절대값의 합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각 교점의 원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건 원래 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의 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차피 뭐 절편을 가질 거니까 얘도 미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뭐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예요. 원점의 대칭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0이죠. 예.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제가 이렇게 변곡점, 대칭점을 통과하는 경우 비율관계 설명해 드린 적 있죠. 1대 루트 3.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1일 거고 여기는 마일일 거예요. 이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기억 안 나면 미분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기억 안 나면 미분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나오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모른다고 전혀 분리할 게 없다니까. 알겠지? 예. 다음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말한 거 이거죠. 야, 이렇게 y는 a를 그으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가 될 텐데 얘가 실제 물어본 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란 말이에요. 내 말은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게 원점의 대칭 곡선이기 때문에 y는 a를 밑으로 내려도 똑같아요. 대칭 구조로 나온다고. 최대 최소만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냥 a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을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냐면 a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도 답을 내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한을 걸었을 때 장점은 이거죠.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라고 써있지만 이제 너는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2, 3차 방정식이 무엇이 없음에 근거하여 2차항이 없음에 근거하여 세 근의 합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감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그냥 2감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2감마의 최대와 최소만 구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감마가 제일 원점에서 멀어질 때는 당연히 언제겠냐면 이때겠죠. 세실근이라고 했지 서로 단위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세실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세점이라고 하면 서로 단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실근은 서로 단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점이라는 건 같은 점을 여러 개 존재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점이라고 하면 두 점은 반드시 위치가 달라야 돼요. 점은 곧 위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근은 같은 근도 두 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y는 이때 얘가 얼마일 것이냐? 마이너스 1만 그냥 넣어보면 되잖아요. 얼마예요? 얼마야? 4야? 그죠? 아니 2 죄송합니다. 2죠? 예.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뭐냐면 이때 감마의 위치 여기 얼만데? 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또 이렇게 비율 관계를 형성하겠죠. 감사해요. 그쵸? 그래서 이때 감마는 얼마냐면 2입니다. 여기가 2대 1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안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y는 2 해가지고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귀찮다고. 아니, 못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귀찮을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예요? 4입니다. 그럼 최소는 언제일 것이냐? 최소는 당연히 a가 얼마일 때? 0일 때겠네요. y는 a. 이때는 여기가 감마니까 최소값은 2루트 3입니다. 그래서 답은 8루트 3이다. 라는 거고 a를 음수로 내려봐야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대1 비율 관계도 굉장히 유용하다. 꽤 쓸만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서 활용하십시오. f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y는 gx의 그래프가 되었다. gx는 0이 서로 다른 투실은 갖고 싶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왜냐면 fx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는 것은 y좌표의 변화만 얘기하는 겁니다. x좌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좌표의 변화만 좀 주면 되죠. 극점만 알면 되니까. (3으로) 묶으면 뭐 돼요? x 플러스 3? 아니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구나.
그죠? 마이너스 2x니까. 예. 그러면 gx를 그릴 거예요. 저는 fx 안 그릴 거예요.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원래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f-1은 마 5예요? 그럼 여기를 a-5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a만큼 더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7이니까 a-37 되겠죠. 얘가 세실근이면 x축이나 이렇게 통과하면 되잖아요. 아, 도실근이구나. 죄송합니다. 도실근이군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x축이 그어지든 이쪽으로 x축이 그어지든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a는 5하고 37입니다. 답은 42가 되겠죠. 별 문제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fx와 2차함수, 3차함수 fx와 2차함수 gx에 대해서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제시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 눈치를 까야죠. 얘가 실제 물어보는 건 fx와 gx가 아닙니다. fx-gx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y는 fx-gx라는 그래프의 모양이 알고 싶은 건데 이거의 모양은 미분을 해봐야 할 수 있잖아요. 미분해서 부호를 판정해야 되죠. 근데 친절하게도 다 알려줬어요. 안녕 플러스란다, 안녕 마이너스란다, 안녕 플러스란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실제로 이제 저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0, 2, 뿔, 맞뿔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fx-g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y는 fx-gx. 원래 도함수만 가지고는 뭐를 알 수 없어요? 높낮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x축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기에서는 아마 x축에 대한 정보를 툭툭 던질 겁니다. 그죠? f0이 g0보다 크다는 말은 f0-g0이 양수란 얘기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오직 한 개의 실근이라고 입을 터는 건 잘못된 판단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밑으로 그어주면 3개도 가능하고 1로 그어주면 2개도 가능하고 1로 그어주면 하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보기는 뭐냐면 F0은 G0이니까 여기가 원점이어야 돼요. 그럼 X축이 반드시 이렇게 그어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맞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F0이 G0보다 작으면 F0 값이 음수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거든요. 틀린 말인데요. 네, 답은 니은이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수학2는 언제나 좀 점수를 잘 가져다 주는 아주 효자 과목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자연계 학생인데 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학2가 안 좋다. 존나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수학2에서 점수를 대부분 챙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39번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예, 어차피 뭐 절편 두 개 가지니까 원점 대칭이고 그래도 대충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2분의 1 끌어내서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좋죠. 왜냐면 2분의 1 절대값 x를 x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이로 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냥 질질질질 끌려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 안 해봐도 극점이 반드시 있다 라는 거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는 fx.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애가 끌려다닌다는 얘기죠. 그냥 이런 애가 이 위를 이렇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서로는 2점이면 이때 한번 가능하네요. 선생님 이거 한 개인데요. 그렇게 슬프게 얘기하지 마요. 2개죠. 연장하라고 연장. 알았어요? 네.
자, 또 언제냐면 이때 하나예요. 색깔 바꿔줄까요? 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죠. 네. 이 두 개를 제외하면 0개이거나 3개일 거, 아니, 1개이거나 3개일 거니까. 그러면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되죠, 그냥. 근데 얘는 기울기가 다 나와 있잖아. 이때 얘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뭘 찾으면 되냐면 f'x가 지금 얘가 2분의 1이 되는 음수 x를 찾으면 돼요. 저기 지금 접점이 어디예요? 음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x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나? 그죠? 예. 마이너스 2분의 1. 감사합니다. 이 말은 마이너스 2분의 1, fx에 대입하시면 4분의 1인가요? 이걸 왜 구하냐고요? 이 점을 얘도 지날 거거든. 그러니까 a 값을 알 수 있죠. 이걸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이때 a는 음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다 이제 a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양수는 안 돼요. 네, 두 개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두 번째 똑같아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순간이 있겠죠. 왜냐면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점을 알고 싶어요. 여전히 x는 음수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때 x를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슬프게도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점이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 12루트 3분의 5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 얘가 지납니다. 여기 대입해서 나오는 양수 a의 값을 선택하시면 a가 얼마 나오냐면 18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근데 객관식 선지의 꼬라지를 보면 딱히 예쁘게 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답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네. 계산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니까 대부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뭐다? 원점 대칭이다 라는 얘기죠. 네, 원점 대칭이구나. 그리고 fx는 f2의 절대값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사실 fx가 그러니까 fx의 절대값이 중요한 거지. 왜냐면 f2의 절대값이라는 건 그냥 숫자야.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라고. fx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만약에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면 절대값 씌워봐 이런 모양이니까 아무리 상수를 잘 그어도 교점 몇 개밖에 안 나와요. 2개밖에 안 나오죠. 얘가 4개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함수가 아니다. 단조 증가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극점을 갖고 있는 함수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가 이제 끝나고 뭘 시키기 시작하냐면 그래프의 개형 추정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프의 개형 추정을 잘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프의 개형 추정은 항상 특수한 그래프부터 일반적인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문제집의 해설을 보면 일반적인 그래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를 풀다가 오류가 났어. 그러니까 넌 아니야. 자, 다음 거 막 풀다가 오류가 났어. 그러니까 넌 아니야. 이 지랄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수능 시간이 한 3시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특수한 경우일수록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가 좋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함수를 확정짓기에 불충분한 조건으로 보이는데 왜 답이 나오지?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적은 조건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은 그래프가 아주 특수한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특수한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트라이를 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 번 혹은 2번 이내 시도에 반드시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설이 나온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해설은 가끔 케이스 12개를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해설지가 막 2장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시간 내로 수능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이런 적절한 조언을 줬잖아? 그럼 당신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3차 함수, 극점을 가지고 있는 3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 실제로 절대값을 씌워도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때때로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 없어도 뭐부터? 원점 대칭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온다는 말은 y는 f2의 절대값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죠? 네. 여기 어차피 원점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2일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여기가 2일 수도 있겠다. 케이스가 2가지가 나오네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여기일 때가 답일까? 여기일 때가 답일까? 찍으라고 시키는 거야. 제가 찍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당연히 두 번째지. 뭐. 문제는 병신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니네가 어우씨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잖아. 여기부터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답 아니에요. 니네가 처음 드는 생각은 반드시 오답이 되게끔 출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뺏어야 되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여기면 존나 짜증난다는 생각이 들지? 그게 답이야. 문제를 내놓은 병신이 아닙니다. 둘 다 검토하긴 할 텐데, 이걸 제가 지금 풀어줄 때 여기부터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거를 먼저 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 제고 풀으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부터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이게 오답임을 빠르게 보여주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답이 나온 얘를 풀고 나면 얘를 주의 있게 여러분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이씨, 답 나왔다 이제. 딴 생각해야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fx는 당연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여야 합니다. 씨발 왜요? 뭘 외워야 뿔마 2에서 극점 가져야 되잖아. 최고 차이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3차항하고 1차항밖에 없는데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이 뿔마 2가 되려면 여기가 12x지. 그러니까 미분만 뒤지게 판다고 미분 잘하는 게 아니니까 적분까지 다 돌아야 돼. 이건 사실 적분을 어느 정도 해봐야 하는 거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12x구나. 예. 근데 f2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리고 f3이 얼마냐면 마구입니다. 그러니까 응 아니죠? 라고 써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라니까. 이런 거 보통 아니야. 알겠지? 실제 시험이면 당연히 뭐부터? 이거부터 하는 거다 친구들아. 이거 해가지고 정답 나오잖아? 그냥 다음 문제 가는 거야.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된 판단이야. 그냥 정답 나오면 다음 문제 가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자, 이러면 fx를 방금 배운 사실 이용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x라고 잡을게요. 이런 것도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센스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x의 세제곱 더하기 ax라고 적는 찐따들은 굉장히 어려운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값 2개를 어차피 찾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극점을 찾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는 게 더 좋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고마워. 자, 뭘 이용하려고 하냐면 이 경우에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을 때 함수 값하고 실제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이거였냐? 그치? 예.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함수 값하고 잠깐 보기 좀 이상한데? 아니 안 이상해요.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을 때 함수 값하고 2를 넣었을 때 함수 값하고 같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걷어 올라온 부분이잖아. 원래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그러면 f 알파 더하기 f2가
0이다 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서 뭐 하시면 돼요? 알파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f 알파는 얼마니?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니 f2는 얼마예요? 8 마이너스 6알파의 제곱이죠. 이게 0이어야 돼요. 아니다. 집중력이 떨어졌네. f 알파는 알파 맞네? 맞죠? 맞게 쓴 거 아니냐? 알파의 세제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알파는 1이어야 되죠. 알파 양수니까. 그래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고요. f2가 얼마예요? 2예요. f3은 얼마죠? 18이에요. 이게 만족하고 있고요. 이때 f3 계산하시면 18이다. 아까 방금 확인했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얻어집니다. 이런 거 잘 보세요. 이런 거. 내가 앞으로 할 계산을 미리 예측해서 비정계수 이렇게 예쁘게 잡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계산을 아주 안 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 계산을 생각해서 개수를 예쁘게 잡으시라고. 문제에서 심지어 막 A, B, C, D 지정돼서 다 무시해 그냥.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개수 다시 잡은 다음에 어차피 함수는 fx를 확정하는 거지 A, B, C, D를 구하는 게 아니야. 알았니?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3차 함수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 2b의 세제곱 안 옮겨요? 왜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뭐예요? 극점의 함수값이 얼마다? 0이면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려면 극값을 가져야 되죠.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극값을 갖는다의 조건에서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무조건 가질 것 같니? 무조건 같지 않죠. a가 0이 아니야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축에 a가 0일 때가 뻥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fa는 어차피 극점이 a하고 마이너스 a인 거 알잖아요. fa는 얼마예요? 2b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0이면 b는 a고요. f-a는 2b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0이고요. 이러면 b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 다 둘 다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를 합쳐놓은 상태에서 원점만 뚫려 있으면 되겠죠. 여기 답 있네요. 이해되시겠죠? 3차 함수가 극점이 있고 극점이 0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극점을 갖는다와 극점의 y좌표가 0이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자, 다음 42번이요. 이것도 결국은 fx의 절대값을 씌울 거거든. 맞아요? 네. fx의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여러 개 있는 게 문제거든요. 좀 여러 개 있는 게 문제인데 그냥 대충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거는 답이 될 거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파악을 하려고 그리는 겁니다. 그냥 막 던지게 하는 거야. 실제로 굉장히 존나 희미하게 그리면 돼요. 얼른 지우면 흔적도 안 남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험 볼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0이 어디 있고 n이 어디 있고 6이 어디 있는지 그냥 모르고 아무튼 3개다 라고 이렇게 그려볼게. 알았지?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대충 이렇게 될 거고 높이도 일부러 안 똑같게 그려서 그냥 막 그리는 거니까. 알겠지?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런데 fa의 절대값이 이런 데 있으면 하나, 둘, 3개가 되잖아. 맞잖아. 근데 선생님
이러면 A가 0 아니에요? 아니지. 0이 아닌 A라고 했는데 이 세 개의 점 중에 0이 되는 점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0n6이라고 내 마음대로 잡아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0이라서 안 되는 거지만 얘는 A로 사용할 수 있는 애죠. 얘도 A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세 개의 점이 있잖아. 근데 여기다 이렇게 끄어도 되지 않나? 하나, 둘, 셋. 세 실근이죠. 그죠? 예. 그러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A가 3개가 아니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총 3개가 나오지. 그럼 5개야. 그러니까 대충 그려봤는데 너무 많은 게 문제지. 너무 많은 게 문제야 일단. 오씨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n하고 6하고 2개가 나오잖아? 이 2개를 가장 손쉽게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뭐야 n6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 지금 3개밖에 안 돼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다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의 두 번째 생각은 씨발 너무 많다. n6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맞아요?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밑에가 어차피 이제 세식은 안 나와요. 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y는 절대값 fx인가? 아이싸 풀었다. 풀었죠? 1개, 2개, 3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6입니다. 놀랍게도 이따위로 풀어 제끼는 놈들이 수학을 제일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예쁘게 식 쓰고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수학 2를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냥 이건가? 툭 던져가지고 오 맞네.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만든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뭘 그려놓고 이걸 만들었지? 이걸 추측을 제일 잘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 잘하는 건 그게 제일 중요하고 심지어 미적분도 그게 존나 중요합니다. 이 수학2와 미적분 둘 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진짜 깝깝하면 아무거나 그려가지고 문제 답하고 얼만큼 거리가 있는가 보고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 확 줄일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45번을 보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은 0이다. f'3은 72다. f0은 0이다. 어떤 양수에 대해서 일단은 구하라는 건 뭐냐면 fx의 최소값입니다. 왜냐면 물어본 거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를 안 쓰게 되면 a는 뭐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걸 fx의 최소값이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가 f알파라고 써 있으면 최소값입니다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냥 숫자 써 있으면 함수가 막 이렇게 있는데 안녕 난 a란다 이렇게 있어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최대값 아니야 지금 아니야 위로 더 올려 위로 더 올려 이렇게 하다 보면 최소값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올바르게 쓰여진 겁니다. 이상하게 쓴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fx의 최소값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최소값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지금 중요하죠. 뭐냐면 원점에서 접해야 돼요. 근데 접한다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하는 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고. 아니 2중근이거나 3중근이거나 맞아요? 선생님 4중근 안 됩니까? 뭐 4중근도 될 것 같긴 한데 나의 강력한 힌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양수, 이런 양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나갔을 때 또 여전히 함수는 감소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0에서 접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접해버리면 바로 망하죠. 안녕? 난 증가하는데 응 아니죠? 라고 써있잖아. 맞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애구나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사중은 어차피 안 됩니다. 여기가 원점이고 이렇게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괜찮은 거 아니 친구들? 고맙다. 그죠? 네. 그래서 F'3이 72이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것도 이제 비율 관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여기가 3대 1입니다. 3차 함수가 3중 가질 때만 그래요. 이것도 간간히 잘 나오니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면 괜찮아. 안 나도 돼. 안 나도 되는데 얘 기억이 나면 여기 이런 데를 4알파라고 잡고 싶잖아. 3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극점의 위치도 3알파인 걸 사실 알죠. 그냥 그런 얘기지. 그러면 미분도 안 해보고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안 불리한데 봐봐. 얘를 x 세제곱 x 마이너스 4알파라고 잡잖아. 비율 관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그냥 미분을 하냐 안 하냐 차이밖에 없어. 이거 실제로 미분하기 어렵지도 않잖아. x의 4제곱 마이너스 4알파 x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미분을 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알파 x의 제곱일 거고 얘를 4x의 제곱을 묶으면 얼마니? x 마이너스 3알파잖아. 그래서 여기 x는 3알파인 걸 알게 된단 말이야. 어마어마한 시간을 썼냐? 아니지.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비율관계 알고 있으면 어차피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3일 거고 극점 h가 x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3알파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린다고. 미분 안 하고 안다고 그냥. 비율관계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f'3을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얘가 70이라고요. 그럼 알파 얼마니? 알파 얼마야? 얼마냐니까? 존나 안 도와지네. 얼마야? 6분의 뭐라고? 알파 얼마냐고? 뭐라고? 3이 아니라고요? 아 4.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4. 그죠? 네. 그러면 얼마냐? 36? 그래 좀 이상하긴 했어요. 네. 얼마야 그럼 알파 1인가? 3분의 1? 3분의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fx도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fx가 x의 세제곱 x-4니까 f1이 얼마냐고 그냥 얼마야?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미안해. 아니 맞나 이게?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x-3분의 4라고요? 예. 죄송해요. 제가 편하게 풀려고 하다가 더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네. F1은 맞죠 그러면? 네. 답은 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비율관계 모른다고 해서 존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불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로 안 불리해. 계산량도 막 크게 차이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냥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기억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비율관계 집착하지 마세요. 비율관계 집착한 애들 치고 수학도 잘하는 애들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프의 모양을 추측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